네, 안녕하세요. 테크 유튜버 리뉴브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은 아이패드 미니 5입니다. 리뷰 시작 전에 스펙을 말씀드리면 화면은 전면에 7.9인치의 2048x1536의 해상도를 가진 LCD 디스플레이와 칩셋은 애플의 A12 바이오닉, 램은 3GB, 무게는 308g, 배터리는 5124mAh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아이패드, 아이폰에서 볼 수 없는 중앙 하단에 이 지문인식을 겸하는 홈버튼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저는 64GB의 셀룰러 모델을 애플 펜슬 포함해서 24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애플 펜슬 없이 와이파이 모델은 20만원 정도면 구할 수가 있고, 좀 더 용량이 큰 제품도 20만원 후반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8인치 정도의 이 미니 태블릿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아이패드 미니의 최신 기종인 미니 7세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가성비 좋은 태블릿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다지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는데, 이 가운데에서 최신 기종은 아니지만 아이패드 미니 5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을지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외관을 살펴보면 전면에 넓은 베젤을 가진 LCD 화면과 아래에는 오랜만에 보는 익숙한 지문인식을 겸하는 홈버튼, 위쪽에는 전면 카메라가 있고 좌측에는 아무것도 없이 깔끔하고, 상단에는 이것도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 3.5mm 이어폰 단자, 그리고 2차 마이크, 전원 버튼, 우측에는 볼륨 조절 버튼과 유심카드 트레이, 하단에는 스테레오라고 주장하는 스피커 2개와 라이트닝 단자, 후면에는 귀여운 카메라와 애플 로고까지 있습니다. 디자인은 이제는 정말 이런 디자인을 보는 게 한 15년 정도가 됐어요. 물론 지금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었지만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깔끔합니다. 괜히 10년 넘게 이 디자인이 이어져 온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디자인입니다. 다음으로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출시된 지 이제 6년 정도가 된 기기인 만큼 아주 좋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주사율도 60Hz이고 최대 밝기도 요즘 나오는 기기들이랑은 비교할 수도 없는 수준이죠. 그래도 뭐 그냥저냥 쓸만합니다. 야외에서 햇빛을 아주 쨍쨍하지만 않으면 불만이 있을 정도는 아니고, 의외로 최소 밝기가 굉장히 어두워서 밤에 누워서 사용을 할 때 눈에 피로감도 안 들고 유용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게다가 나름 반사 방지 코팅이랑 라미네이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영상을 볼 때 반사돼서 잘 안 보인다던가 하는 것도 없었고, 펜슬을 사용할 때의 필기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품질과는 별개로 만족스러운 사용성을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죠. 다만 얘는 애플 펜슬 1세대를 지원을 하는데 애플 펜슬 2세대는 아이패드 사이드에 붙여서 휴대를 할 수가 있죠. 얘는 그렇지가 않아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물론 애플 펜슬을 함께 휴대하는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만 그 케이스까지 끼우면 이 넓은 베젤과 함께 기기가 더 커지는 거라서 그 점이 상당히 아쉬웠어요. 필기가 장점인데 그 필기를 위해서 미니의 또 다른 장점인 휴대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다음은 스피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 가지로 불만족스럽습니다. 먼저 처음 출시됐을 때부터 말이 많았던 스테레오 스피커인데 이게 아래쪽에 몰려서 있다 보니까 소리의 분리가 거의 되지가 않아요. 세로로 쓸 때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지 않냐 하는데, 세로로 쓸 때도 다른 스피커들에 비하면 절대로 소리의 분리가 잘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고로 구매를 해서 기기가 오래돼서 그런 건지 소리가 굉장히 먹먹한 소리가 납니다. 그 외에는 소리가 꽤 크고 베이스는 특히 상당히 좋았어서 조금은 아쉬운 스피커 성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칩셋 성능을 보겠습니다. 무려 출시된 지 6년이 지난 제품인데다가 당시에도 최신 칩셋은 아닌 반년 정도 지난 칩셋을 넣었어요. 확실히 성능이 떨어지는 게 체감이 됩니다. 당연히 무거운 작업이나 고사양 게임을 바라는 건 안 되고요. 사실 실사용에서도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레임이 부드럽게 느껴지는 거지 절대 쾌적하다고 볼 수는 없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조금만 무거운 작업을 하면은 발열이 느껴졌어요. 렉이 걸리는 것도 있지만 발열과 함께 배터리가 살살 녹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보통의 이 제품의 주 사용 목적에서는 큰 불만이 없었습니다. 방금까지는 쾌적하지 못하다 해놓고서 무슨 소리냐 할 수 있는데, 이 기기의 주 사용 목적이 보통은 무거운 영상이나 그림 작업보다는 단순 필기일 것이고, 그 외에 영상 시청이나 전자책을 보는 용도일 건데, 그런 용도에서라면 전혀 불만 없이 사용이 가능할 정도의 성능입니다. 다음은 램 성능입니다. 3GB의 램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는 이런 귀여운 용량을 볼 수 없는 수준이죠.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멀티태스킹을 조금만 해도 앱이 리프레시가 많이 됩니다. 애초에 성능 자체가 고사양의 멀티태스킹을 할 정도는 아니라서 이거 왜 이렇게 램이 적어? 라고 하기 전에 이미 한숨을 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후면에 귀여운 단일 카메라죠. 특별할 거 없는 800만화소의 AF를 지원하는 광각 카메라입니다.
이 귀여운 녀석을 가지고 대단한 사진을 바라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의외로 주간에 그냥 평소 사진을 찍으면 요즘 출시된 보급형 기기만큼은 나옵니다. 험한 환경에서 찍는 게 아니라면 의외로 괜찮은 사진을 건질 수 있을 정도의 사진 품질입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를 볼 건데, 화면 켜짐 시간은 5시간 15분 정도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크게 의미를 둘 수 없는 측정값입니다. 일반적으로 웹서핑을 한다던가 영상을 볼 때는 다른 기기들과 비교해도 배터리가 상당히 오래가는 모습인데, 조금만 무거운 작업을 한다던가 조금의 사양을 요구하는 게임을 하게 되면 배터리가 정말 빨리 닳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해서는 만약에 구매를 하셔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만족감이 상당히 달라지실 겁니다. 추가로 불만사항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는 애플의 모든 제품이 C타입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 기기는 라이트닝을 사용을 합니다. 이 기기 하나 때문에 라이트닝 충전기 하나를 꽂아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불편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드릴 건데, 이 기기는 출시된 지 6년이나 지난 기기입니다. 당연히 대단한 걸 바랄 수 없죠. 여러 가지로 좋은 기기는 아닙니다. 6년이나 지난 것을 감안해도 기기가 별로입니다. 가성비로 따져도 제가 구매한 20만원 중반대를 생각을 하면은 미니 게임용 태블릿으로 많이 구매를 하시는 레노버의 Y700 1세대를 충분히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추천을 드릴 수는 있겠어요. 모든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고, 게임용이 아닌 미니 태블릿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강력히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능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본다던가 전자책을 읽을 때 불편함이 없고, 널찍한 베젤이 오히려 뭔가 잡고서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다가오는 부분이었고, 특히 이 필기에서 다른 미니 태블릿과는 확연한 차이로 이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큰 메리트로 다가오는 부분이죠. 배터리 역시 게임이나 무거운 작업을 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하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웹서핑이나 영상을 볼 때는 오히려 다른 기기들보다도 더 오래가는 배터리를 볼 수가 있었으니까, 이런 라이트한 사용자분들이 미니 태블릿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제품을 구매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테크 유튜버 리뉴브였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빠이.